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간부 출신으로 현재 신생언론 매체인 한미일보 회장을 맡고 있는 정성홍 씨가 조선일보 김대중 전 고문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특별한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미공개 비화를 공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성홍 회장은 광주 전남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국정원 공채로 들어간 국정원맨입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 한때 국정원 호남인맥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으로 승승장구하다가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김대중 정권에 의해 토사구팽당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이후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활동해왔으며 얼마 전 허겸 기자 등이 주도해 창간한 신생 우파 언론사인 한미일보 회장으로 영입된 바가 있습니다. 정성홍 회장은 이번 이재명 정부 집권을 위한 개헌, 겉과 속이 다른 김대중 칼럼이란 제목의 한미일보 칼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00년 가을로 기억된다. 나는 그때까지 김대중 조선일보 전 고문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김대중 정부 시기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뒤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으로 막 물러난 박지원 역시 만난 적이 없었다. 하루는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지원 전 장관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급히 좀 만나자는 것이었다. 상부에 보고하자 만나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 자리에서 박지원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성공을 바랐던 나는 최선을 다해 도왔다. 그 외에도 숱한 뒤치다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필자를 감옥에 보내 토사구팽시켰다.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직접적인 대출 외압 행위나 금품 수수 혐의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혐의로 정리되었다. 이때부터 그와 나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헤어지며 다음 약속을 잡을 때면 그는 일정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보여주곤 했다. 거기에 김대중 고문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내가 물었다. 조선일보는 사사건건 현 정권을 비판하는데 만나도 괜찮습니까? 라는 순진한 질문이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김대중 고문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지난밤 폭탄주를 마시며 나누었던 이야기를 재연하듯 대화를 이어갔다. 박지원은 동생이었고 김대중은 형이었다. 나중에 언론사 세금 포탈 사건으로 언론사 사주들이 구속되면서 언론은 정권에 길들여졌다. 독재에 한가한 유능한 언론인으로 기억되던 김대중은 밤이면 정권 실세에 밀착해 박근혜와 윤석열을 비난하기에 바쁜 두 얼굴의 사나이였던 것이다. 그런 김대중이 최근 조선일보 칼럼에서 상기 제목의 글을 썼다. 조선일보 김대중의 최근 칼럼 제목이 이재명 집권 8년을 위한 개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글의 초반부는 그 특유의 어법으로 이재명의 연임 개헌 카드를 치밀하게 짜인 계획에 따라 진행된 이재명식 권력 게임이라 규정했다. 그리고 이번 개헌 제안이 약간의 권력 분산, 즉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 이관을 미끼로 던지고 있을 뿐 국민이 그토록 염려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본질적 문제는 피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얼핏 보면 김대중이 마침내 이재명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고 느낄 법한 논조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 결국 글의 마지막은 이 상황을 막아야 할 야당 지도자 장동혁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며 마무리되었다. 정성홍 회장은 그러면서 조선일보 김대중의 이번 칼럼이 얼마나 얄팍하고 그리고 결국은 장동혁 때리기에 의도가 숨겨있는 칼럼이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야당 대표인 장동혁의 장자 한 글자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교묘한 표현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그를 주범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정성홍 회장 그러면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개헌을 서두르는 것은 지금이 적기라고 본 듯하다. 우선 개헌하자면 넘어야 할 첫째 관문이 국회이고 야당인데
지금 야당은 총체적으로 지리멸렬이다. 여당 견제에는 관심이 없거나 무기력하고 오로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날지새우는 줄 모른다. 이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더한 호기가 없다. 이렇게 조선일보 김대중이 썼다는 겁니다. 이어갑니다. 이런 식의 장동혁 죽이기는 계속된다. 그러면서 다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호재는 야당의 무기력이다. 야당은 지금 지도자 부재 사태다. 야당의 대통령감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대통령으로서는 권력 연장의 좋은 기회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당을 혁신하고 새롭게 이끌어갈 리더가 없거나 서로 헐뜯고 싸우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 정권교체 의지가 있긴 한지 모르겠다. 이재명 8년 집권으로 개헌되면 그 기간 동안 이 나라의 야당은 존재할 의미조차 사라진다.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김대중이 썼다는 겁니다. 이어갑니다. 칼럼은 이처럼 야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만약 김대중에게 과거 독재에 항거했던 언론인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었다면 글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정성홍 회장은 조선일보 김대중이 아까 소개했던 그런 정말 황당한 소리 말고 이런 내용의 글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느다란 희망을 본다. 지금까지 밀실에서 야합하고 무력한 모습만 보여왔던 야당 지도자의 한계를 깨고 장동혁은 거침없이 나아가는 백수의 왕이 되어 이재명을 향해 재판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라며 연일 사자우를 토하고 있는 것이다. 장동혁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한동훈을 단호히 배제하고 척결하는 고도의 정치력 또한 발휘하고 있다. 장동혁, 그대 광장으로 나가라. 올림픽 공원의 함성을 10여 년간 자리를 지켜온 광화문 광장의 역사와 단단히 묶어라. 자유민주당도 자유와 혁신당도 손에 손을 잡고 모두 하나 되어 모이도록 앞장서라. 전한길 강사도 수많은 국민도 그대를 믿는다. 전과 오범에 12개의 오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자가 5년의 임기도 모자라 8년 집권을 획책하는 후한 무치를 보이고 있다. 그대 이재명의 독재를 척결하라. 이는 천명이자 종북 좌파 공산주의자들에게 치를 떠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대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가 되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정성홍 한미일보 회장이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참 한때 한국 언론계를 대표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선일보 김대중 하면 정말 많은 자유파 애국 시민들에게 거의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아예 조선일보 김대중 뿐만 아니고 무슨 조선일보 양상훈, 김창균 혹은 뭐 동아일보 김순덕 뭐 써봐야 제대로 읽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소위 한국 언론의 메이저 신문이라고 했던 소위 조중동이 빠른 속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어서 국민의힘의 해당 행위자, 아주 중요 해당 행위자 4명, 즉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이 4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심사 대상에 오른 6선의 조경태, 재선의 권영진, 서범수, 초선의 진종호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조경태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호는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결정됐습니다. 서범수는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또 이 법원의 일부 판사에 의해서 무슨 황당하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든지 해서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이대로 확정된다면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이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는 사실상 출마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징계 결정이 난 4명 가운데 조경태는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즉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 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아주 중대 해당 행위죠. 또 권영진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켜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그리고 서범수와 진종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특히 진종호는 이거 외에도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자기 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을 지원해서 해당 행위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이번에 징계 결정이 난 4명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워낙 법원에 이상한 판사들이 많아서 그걸 믿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만약에 황당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에 지난번에 배현진 그리고 김종혁 징계가처분 신청 때처럼 그런 식의 좌편향된 정치판사, 국민의힘의 내부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판사로 의심되는 그런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번에 징계가 결정된 이 4사람은 모두 중징계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없겠지만, 워낙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그렇고 이 법원 상황도 그렇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